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북한 미술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광주 남부청사 임대 책임공방의 불똥이 리모델링 시공업체로 튀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밀린 공사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시행되지만 유치원들은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네,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미술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고 전시 공간도 확대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어젯밤 개막식과 함께 6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40여 개 나라에서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 국가와 민족 등의 이름으로 서로 구분짓고 배척해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초연결 사회라는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근대를 회고하고 현재까지의 경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미술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화로 불리는 북한의 작품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사회의 한 양상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 미술의 어떤 그 특징을 통해서 북한의 사람들의 생각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번 비엔날레는 전시 공간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주 전시관인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물론 옛 국군통합병원과 전남도청 상황실 등 5.18 역사의 현장에서도 전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가 벌써 12회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현대미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비엔날레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 김선정 대표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작품이 공개가 됩니다. 좀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떨리거나 긴장되지 않으세요? 네, 약간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요. 또 여태까지 준비한 거를 공개하니까 어떻게 보면 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상상된 경계들이잖아요. 근데 좀 다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우리 일상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 있으면 경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면 인터넷들이 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없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지리 정치적인 경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다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경계들, 그다음에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경계들을 다 다루는 전시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7개의 전시 외에도 GB 커미셔너 그리고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새로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광주 비엔날레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돼서 해외 유수의 나라의 미술관이나 기관들이 광주에 와서 전시를 하고 싶고 또 광주로 그 나라 작가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해외 기관들이 광주에 있는 여러 기관들, 사립미술관이나 그러면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올해는 참석하는데요. 팔레드 도쿄라는 프랑스 국립미술관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협력해서 전시를 만들고요. 그거는 구시민회관에서 보여지고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이트가 많은데요. 그 장소들이 지금 많이 버려져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작가들이 그런 장소로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군 광주병원에서 이제 3명의 작가가 작품을 해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광주에 되게 오래된 광주극장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중요한 작품들 전시이겠지만 특히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전시 뭐가 있습니까? 국군 광주병원이 한 10년간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그 병원이 나가고 2008년부터 비어서 지금 10년간 비어 있어서 굉장히 장소가 약간 폐허처럼 됐는데 거기에 작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작가의 작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비엔날레 경우에는 전시장이 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돌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아무래도 교통편이 좋아서 가기 쉬우니까 맨 처음에 가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를 보시고 싶으면 저희가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시고 비엔날레로 오시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시고 화정역에 내리시면 그 국군 광주병원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장소들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강화 미술관이나 다른 장소들은 양림동에 있고 또 구시민회관도 걸어서 전당에서 좀 가기 편하고 그래서 전당을 중심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한반도 남쪽으로 비구름대가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밤사이 광주에는 5.4mm의 비가 내렸고요. 목포에는 12.4mm, 특히 강원도에는 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구름대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오전 중에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요. 빗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2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담양과 화순도 낮 기온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27도, 영암은 26도를 보이겠고요. 순천과 광양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남구청 상가가 영업부진 탓에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에스컬레이터 설치업체로까지 튀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건물주인 남구청과 임대관리자인 자산관리공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효욱 기자입니다. 상가 운영자인 광주메가몰은 1년 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남구청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공사비는 16억 원. 하지만 돈이 없는 메가몰은 이 가운데 11억 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에 장사를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놈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먼저 주라. 남구청 관리비는 안 주더라도 우리 돈은 주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못 준다는 거야. 그 돈도 수입이 안 된대. 돈줄이 막히면서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 역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대신 공사비를 주겠다는 지급보증을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소유자인 남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구청의 재산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구청의 태도 역시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구청은 애초에 공사를 서둘러 해달라며 업체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 99.9% 1000% 불가능해. 30번 맞출 수가 없어요. 빨리 적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간 작업을 거의 20일, 내가 못해서 한 달 20일 하니까. 그랬던 남구청이 지금 와서는 최종 계약서에 자신이 빠져 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메가몰과 에스컬레이터 공사 업체 간에 두 사람 간의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현재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세 차례나 맺어진 공사 도급 계약서 중 두 곳에선 남구청이 계약 주체로 명시돼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주도했고 에스컬레이터가 청산의 시설물이 되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남구청이 공사비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인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는 우선 광주 메가몰의 주 거래 계좌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또 메가몰과 자산관리공사 남구청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남에서도 한두 곳이 선정될 전망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신청한 목포의 한 유치원입니다. 개원 33년의 유서 깊은 유치원이지만 공립유치원보다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많고 교원들의 급여는 낮은 실정입니다. 교사급여의 경우 7호봉을 기준으로 공립이 평균 300여만 원인 반면 사립은 210여만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많은 급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은 상당 수준 해소될 전망입니다. 유치원 운영비가 최대 50%까지 지원돼 교사 급여는 공립의 80% 수준 이상으로 맞춰지고 학부모 부담은 매월 10,000원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선뜻 법인 전환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법인 전환과 또 법정 부담금이라는 큰 벽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뒤 지원 여부도 명확치 않습니다. 3년 후에 운영 성과가 좋으면은 전라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많으면 2곳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전체 사립유치원 100여 곳 가운데 7곳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대학교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광주를 방문한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80년 5.18 당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항의 시위를 잇따라 벌였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연합에 따르면 전남대 학생 10여 명은 어제 저녁 7시쯤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미국이 5.18 광주 학살의 배후 세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앞선 오후 3시에도 전남대학교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일정에 맞춰 규탄 대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해리스 대사가 참배를 취소하면서 단체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원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어선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더위 뒤에 서남해 어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출몰한 갈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잡히고 조기도 봄부터 풍어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어선의 인력난. 2007년 18,000여 명이었던 어선원이 10년 새 12% 감소했습니다. 어선을 타는 선원 10명 중 4명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국인 선원도 60세 이상이 2015년 3,000여 명에서 2016년 5,600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선원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이렇게 뭐 3대 업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 부분에서도 육지에서 뭐 언양어선 탄 정도 수준으로 소득도 되고. 연근의 안강망과 유자망 어선 한 척의 승선 정원은 10명.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은 실제 탑승 인원의 60%, 최대 6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6명을 고용하려면 가뜩이나 부족한 내국인 선원 4명을 우선 구해야 해 어선들끼리 내국인 선원을 두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참 진짜 난해한 문제입니다. 나는 앞으로 선원들이 앞으로 구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 6대4의 비율을 좀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그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일부 주고 있지만 100톤급 이상 어선에 한정돼 있어 서남해를 누비는 연근의 어선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어민들은 내국인 어선원의 양성과 외국인 선원 확대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병무청, 선원노조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모두 달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풀무원 계열사 케이크를 먹은 식중독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2개 학교에 케이크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기 전남에는 모두 21개 학교가 이 회사의 케이크를 학교 급식으로 신청했지만 실제 공급된 곳은 해남과 고흥에 각각 1개 학교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아직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급식 신청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는 무고 사범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이들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19명, 위증 사범 37명 등 모두 56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71살 한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 사범들 가운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형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경우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비행 모델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우주 선진국 전문가들도 짧은 기간에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의 이름은 누리호로 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에 앞서 그 핵심 기술인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의 실제 비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발사대에 장착된 인증 모델과 똑같지만 상단부에 들어갈 질량 시뮬레이터만 빠진 상태입니다. 비행 모델 조립과는 별도로 발사대에서는 인증 모델에 산화제를 주입하는 사전 리허설 등이 진행되고 있어 시험 발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시험 발사의 성공은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시험 발사 이후에는 1단에 들어갈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팅 작업과 고도 200km 진공 상태에서 점화될 개조된 75톤급 엔진을 장착한 2단 조립, 끝으로 1.5톤 무게의 실용 위성 조립과 그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밀어올릴 7톤급 엔진을 장착한 3단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극한적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 기술들이 산업체에 파급이 돼서 우리 전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우주 산업이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비행 모델 공개에 맞춰 개최된 우주발사체 국제 심포지엄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 우주 선진국의 발사체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pressed by your facilities and your test facilities. The fact that all this together, and also that your control rooms are very modern compared to the one we have in French Guiana that have been built more than 20 years ago. So it's very interesting visit. Thank you. 정부는 이번 시험 발사를 계기로 누리호 개발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며 향후 미국 나사 등과 협력하게 될 달 탐사 계획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달 안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40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백운광장 일대 505m 구간에 가로 3m, 세로 2.5m 크기의 하수관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슈인 레저 관광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을 부르는 정자 요월정 원림에서 출발해 장성 구석구석의 풍경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달을 부르는 정자라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요월정 원림이 어떤 곳이죠? 네, 달을 맞는 정자 요월정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조선 명종 때 공조자랑을 지낸 김경우가 관직에서 물러나서 시와 함께 풍류를 논했던 읊었던 곳인데요. 하석 김인우와 고봉 기대승 등 선비들이 이곳 요월정에 모여서 우정과 또 정치를 논했던 곳이기도 하죠. 요맘때 요월정에 가면 이 자미나무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네. 아름드리 송림과 함께 그리고 또 붉은 잠이 탄 언덕으로 황룡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 이렇게 피고지기를 반복해서 황룡강의 송림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죠. 네, 요월정 원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생긴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경우의 후손 김경찬의 일화인데요. 요월정 현판에 조선 제1의 황룡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황룡이 조선의 제1이면 그럼 한양은 어떠한고 하니 만고의 제일입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화를 면했던 어떤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만큼 또 김경찬의 또 이 문장가로도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죠. 자, 요월정 원림에서 놓치면 아쉬운 볼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요월정에 가면 바로 아래로 황룡강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굽이쳐 흐르는데요. 네. 그 밑이 바로 용소입니다. 명주 실타래를 3개를 풀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곳 아래에 이무기가 올라서 용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네. 이 용소가 있는 마을 이름도 황룡이고, 그리고 이 강도 황룡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옐로우시티 장성이 그렇죠. 네. 이 황룡강 이름을 따서 유래가 된 전해졌다고 거죠. 하는데요. 이 용소가 있는 자리에 지금은 수련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지금 그 멋진 풍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장성하면 자연경관이 예쁜 곳이 참 많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들릴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황룡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황룡강 사계절 꽃길만 걷는 여기 자전거 트레킹 길도 멋있고요. 그리고 또 장성호 출렁다리 코스도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충령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황룡강 서삼교 아래 조성된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황룡의 용의 의미를 담으면서 용뿅뿅다리라는 이름이 재미난 이름이 네. 붙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리를 건널 때 뿅뿅 소리를 들으며 걷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고요. 여기에 또 강길을 따라서 또 꽃길을 따라서 자전거 트레킹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가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산과 호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트레킹 길인 우리 장성호 수변길이 또 아주 으뜸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출렁다리를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쪽빛 장성호 물길을 따라서 이거 노란 출렁다리를 걷는 즐거움, 정말 가을바람과 함께 신나는 길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장성하면 또 충령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 주 15일부터 16일까지 이곳도 산소축제가 또 충령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장성은 두루두루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주말을 이용해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10월 되면 또 엘로 축제도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행길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게 이제 먹는 즐거움인데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장성호 수변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성호 상류 쪽에 자리한 민물 매운탕 집이 있는데요. 네. 지금 가을 좀 쌀쌀해졌잖아요. 네. 시래기 국물이 좀 생각이 날 텐데요. 시원하겠네요. 네, 이 시래기에 또 얼큰한 또 양념까지 더한 이 국물이 구수한 민물 매운탕인데요. 이 가을에 또 입맛을 잃으신 분들 입맛 찾기에는 좀 그만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또 식사 후에 장성호 주변에 산책길은 덤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행복한 가을 나들이 장성으로의 여행은 어떨지요? 아, 당장 가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입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와 3루수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2구 타격합니다. 왼쪽 좌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1루에 있었던 박병호까지도 홈을 향해 달려듭니다. 박병호 홈에서 여유있게 세이브입니다. 도와줄 역할이 필요하네요.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가는 타구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김민식의 타구는 담장까지. 김민식 2루까지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선두 타자 1루타. 2구째를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견수 임병욱 잡아냈습니다. 멀리 갔던 타구 3루자 태그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다렸던 기아 타이거스의 첫 득점이 이제 터집니다. 바깥쪽 빠져나갑니다. 또다시 볼넷.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이 타구는 왼쪽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랜드 슬램 역전 만루포. 이 같은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이 같은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안청이 오늘 경기를 뒤집습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툭 갖다 댑니다.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원바운드로 잡았어요. 주자는 3루 통과. 공은 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기아는 최근 센터 쪽으로 또 하나의 안타가 나옵니다. 1루 주자는 3루 통과. 홈으로 돌립니다. 공도 홈으로. 이번 승부도 주자의 승리. 그리고 김선민이 걸립니다. 몰고 나가면서 김선민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만 이제 아웃이 되네요. 트웬투의 카운트. bat 끝에 걸린 타구 2루수에게 갑니다. 1루로 던지면서 홍려우 선수의 성공으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2.